예,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절연협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절연협조 부분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설명드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뭐 10장 부분에서 또 뭐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될지 간단하게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연협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한 문제 정도가 25점짜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9-6 절연협조. 여기 보시면 절연에 합리화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절연협조가 뭐고 절연 합리화한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절연협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내용상으로는 어려운데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내용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책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보시면은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계통 내에 각 기기 기구 및 애자 등의 상호간에 적정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계통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절연협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피렉에 대한 그 부분, 아니면은 변압기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차단기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 각종 애자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가공지선을 설치하고 뭐 어떤 그 이상전압에 대해서 배수를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각 기기들에 대한 절연 부분을 차등을 줘가지고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절연협조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때 이제 평상 운전 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시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절연협조를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이제 이상전압과 지금 피렉입니다. 그래서 이상전압이 내래하고 외래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중간에 보시면은 385페이지의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평상 운전 시에 자주 발생하는 내래는 대부분이 기껏해야 상규 대지전압 파고값의 4배 정도 이하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3.5배에서 4배 이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단기에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통 각 부분의 절연 강도를 높여서 기기 자체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끔 설계하고 있다. 충분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어도 섬락,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섬락이 일어나는 그 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기기 자체의 절연 강도를 이에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높인다는 것은 현재 기술로서나 경제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섬락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역섬락은 아까 뭐라고요? 매설지선으로 대책을 할 수가 있는데 경감 역섬락은 교락편으로 대책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래에 대해서는 피례장치로 기기 절연을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기본 원리에 따르고 있다. 38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협조라는 건 이것처럼 해가지고 피례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차등을 줘가지고 먼저 어떤 것들이 터져나가게끔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기기 쪽에 소손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각의 절연을 차등을 줘서 경제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호 레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38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피례장치로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각 기기의 충격전압에 대한 절연 강도 이하로 저감하는 전압값을 보호 레벨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호 레벨에는 어떤 걸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이상전압과 보호 레벨과 기기의 절연 강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연협조에 대한 일례가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외울 때는 뭐냐면 섬락 빈도 얼마나 섬락이 자주 일어나는지. 근데 빈도들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약간씩. 근데 이건 충격 전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P. 이렇게 중복되게. 저희는 애올 때 이렇게 네 개로 했었죠. P, 아, 에, 기. P는 피레기. 제한전압. 아킹온에 대한 방전 특성. 아크온의 방전 특성. 애자의 절연 강도. 기기의 절연 강도. 이것만 충격전압이 크게 들어왔을 때는 기기가 소선이 되겠죠. 근데 그 기기가 소선되기 전에 피레기가 먼저 동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레기에 대한 전압, 아까처럼 충격파가 이렇게 크게 들어왔을 때는 충격파에 대한 부분은 상형지파 위에 제한전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제한전압 위에 이제 기기들에 대한 특성 전압들이 있을 텐데 이 기기는 터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맨 위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애자 같은 경우는 송전술로 애자가 이렇게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애자 옆에 뭐가 달려있죠? 아킹온이 이렇게 달려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옆에 뭐가 또 달려있죠? 피레기가 달려있죠? 이렇게. 송전술로 피레기가. 그래서 뇌가 치면은 먼저 뇌를 통해서 빨리 방전을 해줘야 됩니다. 피레기가. 그럼 피레기가 방전을 못 해주는, 피레기가 안 달려있는 데도 있겠죠? 애자 옆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달려있으니까. 애자 옆에는 이 아킹온들을 달아준 게 애자가 터지기 전에 먼저 방전을 해줘야 되니까 이 사이로. 이 아킹온의 특성이 뭐였죠? 이 애자의 정전 용량을 균등하게 분포를 해주게 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몇 프로 정도. 8개에서 10번째, 10개까지 있었다 그러면 7번째에서 8번째 중에 여기에 전압이 걸리는 부분들이 틀려졌었죠. 그래서 이걸 애자렌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해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격이 치게 되면 이렇게 아킹온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방전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아킹온에 대한 방전 특성이 피레기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애자가 터져 나가는 겁니다. 애자에 대한 절연 강도가 애자가 먼저 터져 나가야지 기기가 소선이 안 되니까, 끊어줘야 되니까 빨리. 여기 달려있는 기기들이 안 터지게 해서는 애자가 빨리 끊어줘야지만 이 기기들이 안 터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연협조의 일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절연협조에 대한 일례. 그래서 나중에 절연협조를 답안지를 쓰시게 되면 절연협조에 대한 정의, 절연협조에 대한 일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절연 계급,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피레기로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기준 충격 절연 강도 BIL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근데 여기 보시면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시면 뒤에 나와 있는 게 전력계통의 절연 설계에서 가공 송전술로하고 가공 배전술로 뭐 변전소 등에 대해서 어떻게 절연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절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세 가지 인자가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전압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높은 이상전압이 들어오게 될 텐지. 이 보호 레벨. 어떤 식으로 차등을 줘가지고 보호를 해야 될지. 그 다음 기기의 절연 강도. 절연 강도를 얼마나 줘야 될지. 그 레벨별로.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이제 차등을 주는 부분에 대한 그 새로운 방법인데, 386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이해선 송전선에서의 불평형 절연 같은 것이다. 그럼 철탑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애자를 이렇게 달아둡니다. 근데 애자 개수가 똑같으면은, 예를 들어 내격이 쳤을 때 이쪽도 터지고 이쪽도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차등을 줘서 피레기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아킹온이 먼저 터지고, 애자가 터지고, 기기가 터지게끔 이렇게 차등을 줬다는데, 요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선이 내격을 받으면 이해선이 동시에 지락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이해선 중 한쪽의 절연 강도를 다른 해선을 그거보다 낮게끔 하는 불평형 절연. 불평형 절연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 애자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한두 개 차이를 준다. 그럼 보통 9개에서 11개. 이게 1호사죠. 그러면 한쪽에는 9개를 달고 한쪽에 11개를 달면 9개 다른 게 먼저 터져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형 절연을 실시를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섬락 빈도가 줄으냐. 이게 한 30%에서 40% 정도 감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큰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얘도 터져 나가고 얘도 터져 나갈 겁니다. 같이. 근데 불평형 절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30, 40%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형 절연에 관련된 부분이 가공 송전선로에서는 절연 설계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공 송전선로에 대한 절연 대책이 한 8가지에서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써주실 때 이런 불평형에 대한 절연 부분을 여러분이 써주셔야 됩니다. 절연 계급이라는 게 나온다. 절연 계급. 어떤 식으로 이제 계급을 두느냐. 여기서 이제 보호 레벨하고 그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책의 387페이지에 보시면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드렸다. 이게 뭐냐.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해가지고 어떤 절연 강도를 나타냈죠. 그 부분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절연 강도 부분하고 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아까 지금 상용주파가 아닌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충격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우리는 1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1호사 같은 경우는 계산할 때 150, 5E 플러스 50이니까 5E 플러스 50에서 5 곱하기 154 플러스 50 하면은 이게 750kV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50kV에 대해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의 페이지 38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유효접지 계통에서 154kV는 이런 수식을 해가지고 750kV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해가지고 3회 실험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는 3회 실험을 한다. 근데 이제 상용주파 시험 전압은 얘는 상용주파는 60Hz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상용주파 시험 전압은 60Hz. 상용주파로. 얘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의 충격파형으로 시험을 하는 거고요. 상용주파 시험에서는 5 곱하기 2 플러스 50입니다. 그래서 154 곱하기 2 플러스 50인데 이 50 부분을 이제 45로 줄여주게 되면은 얘가 330입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게 되면 325kV 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상용주파 시험 전압은 325kV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1분간 정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60Hz에서는. 얘는 3회만 인가하고요. 왜냐면 충격파이기 때문에 센 전압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인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회 정도만 인가를 하고요. 얘는 상용주파이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분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기에 대한 전격 같은 걸 보시면 1초간 전격으로 시험을 하는 게 있고 1분간 시험을 하는 게 있고 여러 번 시험하는 것들이 다 기준들이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협조 대조표에 나와 있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상에서의 충격 파형에 대한 내용하고 상용주파 시험 전압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절연 계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절연협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388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한 설명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연 계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 선로에 대한 절연 협조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B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IL. B는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베이직이 기준이고, 임펄스가 충격이고, 인슐레이션이 절연이고, 레벨이 강도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원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BIL 해가지고 베이직 인슐레이션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 임펄스 부분이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절연 계급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급들이 뭐냐? 1호사 같은 경우는 1.1로 나누면 이제 어떻게 되면 140이 나온다. 그래서 절연 계급을 140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140호짜리를 썼을 때는 어떻게 견디는지. 아까 보시면 2에 플러스 50에서 이 부분을 140을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충격 전압을 계산하시면 조금 전에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렸었는데 충격 전압을 계산하실 때 이 부분을 1호사가 아니라 아까 145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넣게 되면은 지금 140 곱하기 5니까
얘가 5일은 5, 4, 20이니까 700이 되겠죠. 거기다 50을 더하니까 그래서 750kV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용주파 같은 경우는 아까 140호에다 2배를 하니까 140 곱하기 2배를 하니까 280에다 50을 더하니까 33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25kV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 3, 4, 5kV의 절연협조에 예에서 보시면은 절연협조를 할 때 지금 3, 4, 5kV, 154kV 해가지고 절연협조를 할 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네 가지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애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선비 TL로 지금 제가 애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선비 TL로. 그러면 얘는 선로, 기계자, 여기 CB, 이거 TR, LA, 선로, CB, TR, LA 해가지고 얘 부분은 860, 얘는 750. 이 750이 여기서 나왔던 154 부분이 되겠죠. CB에 대한. 거기서 1단 저감을 해가지고 650을 해가지고 100kV를 한 단 저감했다 해서 650kV가 된 거고요. 피레기는 460kV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367, 1175, 1050, 725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감을 할 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k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kV 이상에서 이 밑으로 저감을 할 때는 1단 저감 시에는 250kV씩 저감을 한다. 1000kV 미만에 대해서는 1단 저감 시에는 100kV씩 저감을 한다. 이런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50에서 1단 저감을 했기 때문에 100을 빼서 650이 나왔던 거고,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1550짜리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2단 저감을 해가지고 쓰게 되는데 2단 저감을 하면 250 곱하기 2를 하니까 500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1550에서 500을 빼주면 이제 1050kV가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50kV가 2단 저감을 해서 이게 나온 거고요. 얘는 1단 저감만 했기 때문에 750에서 100을 빼서 65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또 보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아까 피레기 전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레기 전격 전압에 대해서 아까 보시면은 80% 피레기, 85% 피레기, 115% 피레기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288이 kV가 362kV에 대해서는 0.8에 대한 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 피레기란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책의 표 388페이지 표 9-5의 맨 밑에 288kV짜리 80% 피레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른 75%나 80%, 85%, 90%에 대한 피레기들에 대한 전격 전압은 어떻게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격 전압은 꼭 거꾸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예를 90% 같은 경우는 324 나누기 361을 하게 되면은 얘가 90%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송배전선로의 절연 협조입니다. 송배전선로의 절연 협조. 절연 협조에 대한 정의 부분은 이제 그 메일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책에서는. 근데 예제 9-8에 가서 보시면 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나중에 답안지를 쓰시다 보면 송배전선로의 절연 협조를 할 때는 송전선에 대한 절연 협조, 변전선에 대한 절연 협조, 그 다음에 배전선에 대한 절연 협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이제 송전선에 대한 절연 협조 부분은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를 써주셔야 되고요. 변전선이나 배전선에 대한 절연 협조들은 2가지 나야지 3가지를 써주게 됩니다. 근데 이번 장에 이제 이상전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전압 했을 때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이상전압, 가공지선, 피레기, 절연협조,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전선이나 배전선 같은 건 나중에 보시면 절연협조에서 가공지선에 대한 차폐로서 절연협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레기에 대한 설치로 인해 가지고 절연협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철탑에 대한 접지정 저감으로 또 그 절연협조를 하거나 이상전압을 억제할 수 있다고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절연협조의 출발점은 선로의 절연 강도의 결정에 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가공송전선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가공송전선로는 애자로 절연되지만 절연 강도는 내부 이상전압 및 고장 시의 과전압에 의한 섬락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설계를 한다. 내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가공지선으로부터 전선의 뇌직격을 방지한다. 뇌직격 방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기의 설계에 의한 내자가 역섬락을 일으키지 않도록 역섬락 내용도 나와 있고요. 역섬락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철탑각의 접지장을 저감을 한다. 접지장을 저감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매설지선을 설치한다. 매설지선으로도 안 되면 접지장 저감제를 설치를 한다. 거기서도 안 되면은 또 뭘 한다? 침상 접지봉을 설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가공지선과 전선 간의 사이에도 충분한 거리를 유지를 한다. 왜? 경관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관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또 쓴다고 그랬죠? 교략편을 설치를 한다. 섬락에 대해서는 방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섬락은 어쩔 수 없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뇌 직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달아둔다거나 이상전압을 절여줄 수 있게끔 가공송전선로에 뇌직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공지선을 설치를 해서 분류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역섬락이나 경관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시면 속류를 신속히 차단하고 아크가 소멸하면 자시 통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재투입 방식을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발성배전 쪽에서는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 해가지고 제표로 방식들 투입하는데 어떡하냐? 76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ES가 달려 있고 뭐 차단기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뭐 ES가 달려 있다. 그럼 이쪽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빨리 ES를 붙여가지고 대지로 방전하고 나서 빨리 떨어뜨려 준 다음에 다시 투입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재투입이 되는지 그런 시퀀스적인 부분은 메일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공송전선로에 대한 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예제 9-8에 더 많은 내용들이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389페이지 가공 배전선로 쪽. 가정 배전선로 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중에 절연 설계에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공 배전선로 페이지 389페이지 가공 선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배전용 변압기가 다수 분산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절연협조의 주안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배전선로 쪽에서는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더 주안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전선로에서는 선로밖에 없기 때문에 철탑에 대한 것들이 주안점이 되지만 배전선로 쪽에서는 변압기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변압기가 주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상전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압기가 이렇게 달려있으면은 피레기를 다 가지고 외부에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 피레기를 달기 때문에 뭐 왕복 진동을 일어나는 이런 이상전압의 입사파, 투가파, 반사파에 관련된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피레기를 달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레기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상전압에 대한 부분에서 피레기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절연협조의 확보에는 확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된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9-8 절연설계. 절연설계란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전압에 대해 아무런 고장 없이 연속적으로 송전이 가능하도록 전력계통 각부의 절연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연설계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세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전압하고 보호레벨하고 기기의 절연 강도. 이렇게. 나중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채점을 하실 때 정확한 점수를 더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389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전력계통의 절연 설계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절연 설계. 절연 설계는 송전선에 대한 절연 설계하고 변전소에 대한 절연 설계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배전선에 대한 절연 설계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송전선이나 배전선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책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변전선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송전선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결코 섬락 내지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절연 설계의 가장 주 목적이라는 얘기죠. 섬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섬락 방지가 절연 설계의 목적이다 라는 부분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내용을 써주시고요. 송전선로에 대한 절연 설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애자연의 개수, 전선과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 전선 상호 간의 간격, 탁각, 적지저항, 저강, 가공지선의 차폐각. 그래서 송전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 키워드로 애가, 철교, 불재, 역피 8개, 한 10개 정도 됐는데 애자에 대한 부분, 가공지선에 대한 부분, 설치, 철탁각, 적지저항, 저강, 저감, 절연 설계라고 해서 교략편을 설치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불평형 절연을 하고 어떻게 불평형 절연을 한다고 했죠? 2회선 송전선로에서 애자의 개수를 하나에서 2개에 차감해서 차등 적용한다고 그랬고요. 제폐로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아까 설명드렸던 HS, GS 같은 제폐를 이용해서 하이스피드로 그라운드 스치를 넣어가지고 제폐로를 수행한다. 역상배열을 한다든가, 송전선로 피레 철탑을 설치를 한다든가, 피레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자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외우실 때 이런 그 키워드로 해가지고, 계속 설명드리는 그런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전선에 대한 부분. 변전소에서는 보통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지선을 설치를 한다. 피해기를 설치한다. 이런 용도가 크게 됩니다. 가공지선도 이제 앞에 보시면은 설치를 했을 때 지지점 간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뭐 베이트 댐퍼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전소의 절연 설계에서 나오는 부분은 뇌에 대하여 완전히 차폐되고 피레기에 의하여 과전압이 억제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절연 설계를 한다. 가공지선과 피레기가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그걸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써주실 때 어떤 부분,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송전선과 변전선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써 나가야 될지를 먼저 내용을 이해하고 쓰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이상전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전압은 내부 이상전압, 그리고 외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에는 개폐서지 등이 있고, 개폐서지는 어떤 때 동작한다? 개통 조작 시에 발생하고, 사고 시에 발생하고, 그 다음 외부 이상전압에는 직경례하고 유도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하고 외부 이상전압의 종류에 대해서 표로 했던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페이지 39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그 내부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이상전압에 대해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유도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직경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뇌에 대한 이 외부 이상전압보다 개폐서지 등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절연 설계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폐서지에 대해서 6가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폐부자 012로 설명을 드렸죠. 폐부자 012 해가지고 폐가 뭐였죠? 페란트 현상. 근데 어떤 때 페란트 현상이 일어난다? 송전선, 무부하. 예? 이거는 뭐죠?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어떻게 된다? 1.2배, 1.3배, 1.79배까지 어떤 이상전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뭐다? 자기여자 현상. 요는 발전기에 대한 자기여자 현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개통 조작 시, 여기는 사고 시.
사고시니까 공으로 시작하는 거 공진이라고 설명드렸죠. 공은 뭐 기본파에 대한 공진, 그다음에 고조파에 대한 공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설명드릴 거예요. 얘는 소리액터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리액터 1선, 단선식, 이건 소리액터 2계통, 병가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연습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상전압에 적용한 종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갭패서지의 발생 원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피레기 정격전압이나 제한전압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피레기 종류 같은 경우는 갭 타입, 갭리스 타입 설명드렸고 절연협조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렸던 것들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연협조와 기기의 절연 설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보내드리는 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상전압을 이제 진행파로 해가지고 입사파, 반사파, 투가파로 설명드렸었고 피레기에 대해서 지금 제한전압이 얼마나 저감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상전압을 설명드리는 걸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보호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